이제 첫 번째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막스 니오도르프의 1번 인간의 탄생은 배 속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35세의 여성 안나는 남편과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다.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자궁에 피임 장치를 한 것이 아닌데 2년째 월경을 하지 않았다. 사춘기 때는 월경이 정상적이었으나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에 주기가 불규칙해졌다.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여러 진료를 받지만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적어도 거식증 때문은 아니라고 정신과 의사가 확인해 주었다. 안나는 자신이 우등생이라고 떠서 수줍게 인정했다. 완벽주의자지만은 자존감은 다소 약한 사람이었다.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일에 몸을 던진다. 1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한다. 아나는 암스테르담 자비다스 금융지구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업무상 많은 압박을 받는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기가 일쑤이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들어있다. 그러니 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냥 하루 4-5시간만 잔다. 마른 체형을 멋진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일주일에 5회씩 운동을 한다. 검사에서 특이한 발견은 없었다.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아서 다음 진료 때는 나는 유감스럽게도 월경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야 했다. 그러나 안나와 남편은 그동안에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넷을 검색했고 안나의 난자를 얼리고 임신 계획을 새로 짜기 위해서 불인 또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했다.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득발성 불임이라고 부르는데 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눈이 띄는 질병이 없는 불임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실적 압박과 높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서구의 생활 방식이 유발하는 심리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이런 불임의 원인인 것 같다. 이것은 많은 부부에게 괴로움의 원천이지만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잘 먹고 잘 쉬고 등등등등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경우는 거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 사망률이 높아지면 남아가 여자 아이보다 많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다. 이런 성별 불균형의 원인은 불명하지만 추측하건대 환경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전쟁 기간에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분명 성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환경, 식량, 또 스트레스, 생식기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은 한마디로 매우 복잡하다. 안나와 침팬지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안나의 사례는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출발점인 것 같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서 호르몬이 하는 일을 배울 것이다. 호르몬은 난자세포와 정자세포의 발달, 임신 아기의 성별 산후의 면역체계 조절, 출산 중의 출산 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들이 겪는 호르몬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은 뭐냐, 정력이나 생식이나 성욕이나 근육량이나 또 뼈의 밀도와 조직의 수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했네요. 호르몬이 없으면 새 생명도 없다. 난포적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호르몬은 새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분명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다. 그리고 생식은 뇌에서 시작한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호르몬계의 중앙 통제실이다. 남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최종 목적지는 또 고환에는 나이디 세포가 있다. 이 세포는 지나가는 혈액에 들어있는 LH에 힘입어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을 소량 생산한다. 고환에는 세트리올리 세포도 있고 이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에 자극을 받아서 70일 동안 정자세포의 성숙을 돕고 등등
조절한다. 사정할 때마다 정자가 1티스푼 정도, 약 5mm가 배출되고 이것은 평균 이틀 동안 여성의 몸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 사정 중에서 배출되지 못한 불운한 정자세포는 부고관에 저장되었다가 약 한 달 후에 또 분해된다. 이 과정은 사춘기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노년에도 다른 조치 없이도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자연에서 남성의 생식 목적, 즉 가능한 한 많은 가임 여성을 임신시키는 것과 놀랍도록 잘 맞다. 정자 위기? 레이첼 카슨이 1960년대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과 화학물질, 대기오염 등에 노출된 서구의 생활 방식이 인류의 종족 보존을 위협한다고 예언했다. 그리고 정말로 30년 뒤에 정자의 질과 양과 질이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건 환경 문제네요. 이미 남성 5명 중에서 1명은 정자의 질이 좋지 않아서 시험관을 통해서만 갖게 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110년에는 남성 생식이 끝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야 하나, 서구 남성들의 경우에 1회 사정에 배출되는 정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0년경에는 사정되는 정자 1티스푼의 정자가 4,700만 개였는데 1973년에는 그것의 2배인 약 9,900만 개였다. 생식을 수행하는 정자 수가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저하되어서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졌다. 정자의 물량 공세 전략이 위협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알려졌듯이 사정된 정자의 약 0.1%만이 나팔관에 도달하고 그 중에서 겨우 몇십 개가 난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말 시나리오를 반박하는 이 제기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자세포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은 정자의 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측정 방법이 계속해서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인류의 종족 보존에서 남성과 정자가 약한 고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과체중은 위험 요소다. 테스토스테론의 체지방 안에서 에스트로겐을 전환되면 오늘날의 남성은 정말로 생殖 능력을 잃게 된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쌓여있는 남자와 달리 정자는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평생 환경 요인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환경오염, 화학물질, 방사능, 플라스틱, 연화제 등과 같은 접촉 때문에 정자세포의 양과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생식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아이가 자폐 성향을 보일 확률도 높아진다. 한마디로 연기가 나는 것에 불이 붙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자 위기를 막기 위한 이런 보고서를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남자이고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너무 늦은 나이로 미루지 말고 체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이런 지금 환경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 역시 생식기간의 난소가 생식 과정의 정점이다. 대략 10세부터 여의 뇌하수체는 난소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난포를 자극한다. 난포는 난소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 에스트로겐은 물론이고 자궁 내 수정란 척성을 지원하는 프로게스테론도 생산한다. 정자세포의 발달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기이다. 남자세포는 출생 전에,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을 때 이미 생성된다. 태아 때에 이미 남자세포 수백만 개가 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지고 출생 당시에는 약 100만에서 200만 개가 남아있다. 그러나 대략 13년 후에 소녀가 활경을 시작해야 비로소 이 세포들이 사용이 된다. 이때 대략 50만 개가 남아있다. 남자세포는 배란 때마다 수천 개씩 죽는다. 그래서 여성은 30세 이전에 임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재고가 넉넉히 남아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재고가 떨어지면 폐기경이 시작이 된다. 스트레스는 대를 이어서 해로운 영향을 줄까? 생식 능력과 환경 요인. 자,
남성의 정자는 계속해서 새롭게 보충되지만 난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자궁에 머무는 동안에 그리고 생애 첫 20년 동안 받은 해로운 외부 영향은 가임 기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될 유전 물질의 절반이 난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손상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진다. 2013년에 사망한 사후 샘프턴 대학 전염병학자 데이비드 바커가 처음 이런 가설을 발표했다. 그는 1960년대에 우간다에서 일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린 많은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을 치료했다. 그는 영양실조나 임신기간의 만성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이 태아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입증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1944년 이른바 기아의 겨울은 1960년대 우간다에 비교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었다. 사기로운 점령 마지막 해의 임산부들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거의 모두가 저체중이었다. 생물학자 테사 로즈봄이 이끄는 연구진은 암스테르담 병원 기록 보관소를 방문해서 1944년과 45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하니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낮았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더 자주 알았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호르몬 균형도 깨어졌다. 또한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기아의 겨울 이후에 20년에서 60년이 지났고 게다가 더 나은 생활 조건에서 태어났음에도 더 자주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근은 사라졌고 특히 서구 사람들은 흡사 성경에 나오는 나반과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해진 지금 네덜란드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과체중이다. 미국에서는 2030년이면 심지어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 될 것이라고 한다. 50년 전에 비교하면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 임산부도 2배는 늘었다. 따라서 이런 과잉이 우리의 생식 능력과 성호르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리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다. 이에 덧붙여 쥐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미지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불균형하게 섭취하면 만성 스트레스와 결합에 의해서 나중에 몇 세대 후손까지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생식 능력이 감소한다. 이런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 동물 실험 결과는 적어도 환경 요인이 생식 능력과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월경축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여성의 월경주기는 각각 약 2주씩인 2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월경부터 배란까지 이렇게 자극을 해서 2단계에서는 배란에서 월경까지 1등 난파가 터지면서 난자가 튕겨나와서 나팔관을 지나서 자궁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따뜻한 성질을 보존하는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하고 난자가 정자와 수정되면은 이 수정하는 자궁벽에 착상이 되고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녀 난파는 녹아내리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은 자궁은 점막을 벗겨내고 그러면 월경은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성들에게 호르몬에 따라서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뜨고 나면은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프로게스테론은 가임기 여성은 평균 28일마다 난자 하나를 배출하는데 이 난자는 난소 안에서 안전한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수정란이 되면은 자궁벽에 착상이 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은 이 호르몬 때문에 또 호르몬이 생성하고 HCG라는 육모성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임신 테스트기에 양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 호르몬은 자녀 난파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 난파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난자가 튕겨나온 이 주머니가 임신 첫 몇 주 동안의 프로게스테론의 주요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주 프로게스테론은 2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수정란이 자궁에 안전하게 도달해서 거기서 자랄 수 있도록
자궁 점막을 두껍게 하고, 둘째로 뇌하 수치의 작은 신호를 보내서 그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 생산을 줄이게 해서 난자 여러 개가 성숙하는 것을 또 방지하고, 이렇게 아주 조물주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섭리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개입이 되어 있네요. 난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 테스토스테론 등등에서 있고, 월경주기에서 자궁 호르몬에 또 호르몬이 생성하고, 이렇게 호르몬들이 다양한 또 임신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그러므로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 난소에 낭종이 많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프로게스테론이 결핍되면 대략 7명의 1명꼴로 생식 능력이 저하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부신이 테스토스테론의 유사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여성 호르몬이 혈액 안에서 남성 호르몬과 경쟁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미 고대 이집트인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은 이것을 여성의 남성화라고 불렀다. 난소 증후군을 남성화라고 불렀다. 그리고 울림이 드물어지거나 완전히 멈추고 털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근육량이 더 많고 잦은 식량 부족에도 또 대처할 수 있고, 아마도 진화는 생존의 이점을 위해서 생식 능력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호르몬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처럼 때로는 생존이 생식보다 우선에 있다.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